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.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섹터 가져오셨을까요? 네, 우선 게임 섹터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져왔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게임스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, 이게 사실 최근에 게임주들 보면은 이 주가의 희비가 굉장히 교차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사실 이게 지금 25일인가요? 그때까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런 기대감에 따른 어떤 모멘텀이 좀 단기적으로 이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게임주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게임스컴에서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를 좀 몇 개 찝어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그 신작 출품작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 평가가 좋으면 이제 수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기대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선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제 평가가 좋지 않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하락을 하면서 투심 악화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밑꼬리를 달거나 상승이 나온 종목군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게임스컴에서 이제 평가가 좀 좋았던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25일까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표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에서의 어떠한 흥행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콘솔 시장에서는 뭐 이렇다 할 어떤 대작을 좀 못 만들어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 유럽 시장을 선점을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앞으로 이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못 가는 게임주들은 계속 못 가고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. 차이점을 봤더니 바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는 건데요. 특히 이제 상반기 실적을 굉장히 좀 잘 받쳐줬던 이런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보게 되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특히나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% 이상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, 특히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당장이 좋지는 않지만은 최근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, 이런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제 게임스컴이 끝나고 나서 11월에 또 이제 지스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스컴 이후에 단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소강 국면에 좀 진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오히려 그때가 좀 더 주목을 해보시기에 좋은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뭐 크래프톤 좋은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뭐 신규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사실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임스컴 이후에 조정이 좀 단기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스타 이전까지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왜 게임주에 대한 뉴스가 많을까 하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펄어비스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, 또 바닥권에 있었던 실적이 좋지 않았던 카카오 게임즈까지 올라오면서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받나 싶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게 조금 게임스컴 끝나고 나면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실제로 피해 거짓이었죠?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수상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빠질 때 그럼 어떤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? 일단은 저는 그게 중요한 게 봐요.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대장은 저는 크래프톤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실 이제 좀 보유자의 영역이 좀 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게임업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개별 이슈에 따라 많이 좀 움직입니다.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크래프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같이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좀 개별 이슈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밸류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크래프톤이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못 갔던 종목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물론 이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. 앞으로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실적에 대한 부진이 뻔히 보이는 종목들은 사실상 뭐 바닥권에 있다라고 해도 저평가된 기업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뭔가
적자를 내고 있고 투자 비용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뭐 당장의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대한 어떤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. 이번 이제 게임스컴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신작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이제 신작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판매량이 늘어나야지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신작에 대한 평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거기서 이제 수상 여부에 따라서 뭔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반해서 이제 실적 개선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종목별로 좀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래프톤이 대장인데 이미 사실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. 시프트업은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시프트업도 이제 저는 기술력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스텔라블레이드라는 이제 그 IP를 또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던 IP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이 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. 이 부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. 실질적으로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는데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조금 비싸다라는 거.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주가 상승의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시프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023년 매출액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. 22년 대비해서 뭐 60억에서 1,300억대로 내껑충 이제 뛰었는데 사실 이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좀 성장성이 있는 거는 맞지만은 사실상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4조가 넘어가는 또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기타 이제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특히 이제 NC소프트 뭐 이런 넷마블 같은 기업들이 아무리 부진해도 사실상 매출액이 조 단위는 좀 꾸준히 나와주거든요. 이제 그런 기업들과 좀 비교했을 때 사실상 지금 시프트업이 매출액 이제 1,000억대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약간은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기타 상장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또 이런 이제 어떤 정보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굳이 뭐 지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공모가 이하로 만약에 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워낙 또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었었죠. 그 다음으로 제가 궁금한 건 넥슨 게임즈입니다. 크래프톤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 또 넥슨 게임즈가 막 많이 오르다가 지금은 조정에 들어간 상황이에요. 네. 어떻게 보세요? 넥슨 게임즈도 오히려 신규 관점에서는 크래프톤보단 나을 수 있다라고 좀 봐요. 왜냐하면 어쨌든 넥슨 게임즈도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 퍼스트 디센턴트라는 이제 이 게임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자리인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렸거든요. 그래서 3950원 이제 고점을 달성을 하고 현재 뭐 23,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건전한 조정은 받았다 정도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작이 잘 되고 잘 팔리면 그게 곧 기업의 어떠한 실적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넥슨 게임즈 역시도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또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밀릴 가능성을 조금 대비해서 워낙에 또 게임주는 변동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. 좀 분할 관점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종목으로 제가 종목 쭉쭉쭉 여쭤볼게요. 넷마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넷마블도 사실 실적 잘 나왔는데 그날 제가 주가 많이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넷마블은 어떻게 보세요? 넷마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숫자만 보면은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뭐냐면은 기타 기업들과 이제 게임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어떤 신작에 대한 부재가 좀 많이 길었던 게 주가 하락의 좀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이제 PR 부분에서 보면은 기타 이제 게임 기업들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7배에서 18배
17배에서 한 18배 정도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넷마블이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28배에서 29배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밸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비싸다라는 거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최근에 뭐 7개의 대자라든지 또 이제 굉장히 이런 또 흥행을 달릴 만한 IP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넷마블도 이제 3, 4분기 실적도 또 기대가 되는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일단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좀 상승폭이 좀 적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다음으로는 10년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NC소프트의 스로넨 리버티가 공개 일자를 정했죠. 10월 1일이었나요? 공개한다고 하고 나서는 또 반등이 조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NC소프트도 많은 투자자분들의 아픈 손가락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네. 어떤가요? 우선 NC소프트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예상보다 뭐 2분기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. 네. 근데 워낙에 이게 사실 기대치가 좀 낮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좋았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NC소프트가 이제 과거에 아이온 이후에 뭔가 이렇다 할 만한 뭔가 신작이 많이 없었었죠. 그래서 뭔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성이 어느 순간 좀 멈췄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돌파구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상 최근에 이제 내는 신작마다 사실상 뭔가 그런 흥행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기타 게임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재하다라는 점에서 좀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종목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워낙에 게임 업황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20만 원 이상대는 조금 터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고점에서 너무 물리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사실상 뭐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결국에는 이제 신작 잘 내야 되고 거기서 또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정말 게임주가 이게 섹터 플레이가 안 되고 개별 이슈로 가는 섹터가 됐기 때문에 잘 내가 가진 종목,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어떤 IP를 내놨고 그게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하는 섹터가 게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다면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뭘까요? 네,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이고요. 사실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아픈 손가락 느낌이긴 한데 그럼에도 최근에 이제 그 게임스컴에서 이제 대표작 붉은 사망이 또 호평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. 결국에 이제 그 호평을 받았다라는 거, 결국에 이제 판매량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은 이 최대 판매량은 한 1000만 장까지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더 낮을 수도 더 높을 수도 있겠죠. 다만 이제 7년 동안 개발한 게임인 만큼 그만큼 이제 주목도라든지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출시일이 좀 미정인 것은 약간 리스크 요인입니다. 왜냐면 이제 그 불구사막 같은 경우에 제가 출시된다는 게 거의 한 5년이 지금 넘은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제는 진짜 조금 미루면 안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빠르면은 뭐 내년 2분기 때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한 번 더 미룬다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정상적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곧바로 이제 어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결국에 이제 펄어비스가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붉은 사막이 언제 출시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우선은 이제 기존 IP가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대표적인 게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. 물론 안정적으로 이런 캐시플로우 역할은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게임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유저가 그렇게 가파르게 좀 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추가적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하려면
어쨌든 이제 붉은 사막이 출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. 올해까지는 사실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아무래도 좀 투자 비용이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본격적인 이제 실적 개선은 2025년 정도로 네,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어쨌든 지금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붉은 사막의 영상을 공개하고 급락한 이후에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게임스컴이 25일까지 열립니다. 이와 관련해서 유저들이 이 붉은 사막에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잘 지켜보신다면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. 네.